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은 위력적인 강풍에 충북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고 물류창고 벽면 패널이 쓰러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철제 구조물이 나뒹굴고 바닥 곳곳에는 깨진 유리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철제 구조물이 강풍에 날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창문과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철제 구조물과 유리파편이 떨어진 시간은 새벽 시간대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에는 제천시 영천동의 한 제약회사 물류창고의 벽면 패널이 강풍에 휩쓸리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또 제천시 두학초등학교의 놀이시설이 인근 도로로 날아갔고 단양군 대강면의 한 상가에선 간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증평과 음성의 선별진료소는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영동군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7.9m, 단양 23.2m, 제천 19.5m, 청주 14.7m 등 강풍이 몰아치면서 충북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북한을 지나는 차가운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충북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 접수된 강풍 피해는 지금까지 10여 건입니다. 강풍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 빅뉴스 박원입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이 5선 고지를 향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청주 성원구 총선 구도가 유동치는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다른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격적 컷오프를 당한 민주당 오재세 의원이 한 달 가까운 장고 끝에 무소속 출마를 결행했습니다. 곧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토요일까지 민주당을 탈당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탈당에 무소속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지만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 의원은 친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파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6년간의 의정 활동과 서원구 발전을 위한 꿈을 공천 배제라는 빌명으로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서원은 민주당 이장섭, 통합당 최연호, 민생당 이창록 등 4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지지표가 분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 이장섭 후보에겐 불리한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자칫 당이 16년간 지켜온 텃밭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새누리당은 청원과 흥덕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반면 7번째 도전하는 통합당 최연호 후보에겐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최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오 의원에게 불과 1,300여 표 차로 석패했습니다. 내심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그런 예비후보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맹정섭, 임혜종, 통합당 김양희 예비후보가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공언한 상황입니다. 총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별 선거 구도는 시시각각 요동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주에서 첫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발생한 후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믿어도 되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는 전화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신의 증상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신천지 측은 자비로 충주 지역 신도 전체가 검체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신천지 신도인 30대 남성이 인후염 증상으로 처음 약국을 찾은 건 지난 9일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전화 모니터링에서 증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첫 신천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충주 지역 2,500명에 이르는 모든 신천지 신도들은 검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신천지 교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모두 자비로 진행됩니다. 충청북도는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충북 지역 전체 신도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무증상이라고 답했던 분들 그리고 유증상이라고 답했던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뭐 양성도 나오고 이런 게 나타나는지를 좀 신천지 확진자와 접촉했던 15명과 충주시 출입기자 22명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나타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네 번째 확진자인 음성군 50대 남성이 완치 판정을 받으며 충북 지역의 완치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경제가 휘청이면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지원을 결정한 것을 비롯해 지자체마다 속속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충북도 다음 달 중으로 지급 대상과 방법을 확정해 전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불을 당긴 건 전주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7천 원을 석 달 동안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시민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이하의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에 나설지 사각지대에 핀셋 지원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충북도에 맞는 지급 방안을 곧 결정을 해서 제가 빠르면 4월 초쯤에 저희가 방식을 정하고 4월 중에 제2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지자체는 많이 지원하고 못 사는 지자체는 적게 지원하고 지원을 했는데 또 다음에 또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혈세를 계속 그렇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한편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총 소요 예산은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오늘의 뉴스 맥락을 짚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오늘 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500선이 무너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지난주 이어 오늘 또 20분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크가 동시에 발동이 됐습니다. 충북의 주요 사업장을 둔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일제히 추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6만 9천 원으로 장을 마쳐 5.61%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은 17%가량 폭락했고 LG생활건강과 유한양행도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자바전자 17%, 우진플라임도 25%가량 속절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에코프로 BM이 8,900원, 셀트리온 제약 4,450원이 빠져 10%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끝이 모를 정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밤잠을 설칠 것 같아요. 네, 요 며칠 새 외국인은 팔고 국내 개미 투자자들은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간 건데 바닥이 아니었던 거죠. 개인 투자자들 더 떨어질까 봐 지금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비상정부 체제로 전환하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 가동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비상경제회의는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모와 내용 면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모든 금융권이 동참한 점이 특징입니다.
문 대통령은 금융 지원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지원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몇몇 지자체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 생활비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략 117만 가구가 수혜를 보게 되고요. 네. 1, 2인 가구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6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사실 전주시가 처음 시작한 건데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지급안은 이미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밖에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충북의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추가 경정 예산이 일단 기본이 되겠죠? 네, 당초 충북은 1회 추경을 총선 이후로 미뤄뒀습니다. 네. 선심성 논란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대책에 초점을 맞춘 정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회 추경을 긴급 편성했고요. 오늘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1,117억 원으로 감염병 대응과 방역 강화에 필요한 사업, 또 소상공인과 피해기업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뒀습니다. 네, 이제 필요한 대상에게는 좀 조기 지원이 빨리 필요할 것 같고요. 자,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을까요? 오늘 저희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충청북도도 재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서울처럼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방식과 사각지대만 대상으로 하는 핀셋 지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만약 지급을 결정하게 되면 절차를 서둘러서 4월 중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5일 금강역 환경청이 청주시 오창읍 후길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하면서 청주시가 행정적 재량권을 얼마나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수차례에 걸쳐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 허가 등 후속 절차에 대해 시가 가진 모든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시민들의 반대 시위, 정부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명령, 그리고 지루한 법정 공방까지. 그럼에도 소각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폐기물을 가져오면서 또 돈을 벌게 되고 그 폐기물을 소각해서 그 소각한 열을 팔아서 또 돈이 되고. 이 소각로 사업이 사실은 지금 어떤 황금알을 낳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크게 건설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 폐기물, 생활 폐기물로 구성됩니다. 매년 배출량이 늘어 2018년 기준 1일 43만여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폐기물 중 2018년 기준 1일 37만 5천여 톤, 약 87%가량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아직까지 매립이 많지만 그 한계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립은 그 매립 용량이 한정이 돼 있어요. 금방 차요. 금방 차다 보니까 보통 5년 정도 쓰면 매립 용량이 다 됐다고 보거든요. 하나 이제 매립장을 건설하고 그러면 또 5년 뒤에 또 하나 쓰레기산이 나오고 또 쓰레기산이 나오다 보면 전국이 다 쓰레기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립은 처리 비용이 가장 싸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등의 환경 문제와 매립지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소각 방식은 폐기물 소각로의 건설 및 유지 관리 비용이 기존의 다른 폐기물 처리 공정에 비해 높고 건설과 유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각로 업체에서는 그 쓰레기를
태워주는데 이제 돈을 받고 태워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된 폐를 또 팔아먹음으로써 또 수익을 얻으니까 과거에서는 일석이조의 이제 그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최근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배출과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소각시설 인허가 기간에서 신증서를 억제함에 따라 소각 처리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계자한테 저도 이제 들은 거거든요. 소각장 관계자한테 전국적으로도 다들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각장 확충이 안 되잖아요. 소각장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폐기물 발생량은 또 예를 들어 예전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이 많이 갔었는데 막고 중국도 막고 동남아도 막 거꾸로 막 반환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양을 소각장들이 소화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늘어나는 소각량에 비해 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소각 처리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2, 3년 전에 비해서 최고 10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상승해서 20만 원을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20만 원대를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량은 줄지 않았는데 폐기물 소각 용량은 정체됨에 따라 기존의 소각시설은 과점의 우위를 점하면서 소각 비용은 기형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소각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리 비용이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국내 그 소각로 업체에 그 많은 그 손길을 뻗치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국내 그 소각로 업체의 한 80~90%가 거의 외국 자본이 지금 잠식하고 있는.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돈이 모이게 되고 게다가 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각 시장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보다는 쓰레기 사업으로 돈을 버는 환경과 주민의 건강보다는 수익에 집중하는 곳으로 관심이 옮겨간 것은 아닐까요? 투자회사들이 많이 소각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각장이 여러 개를 갖고 있게 되고 여기는 또 단기 수익만 하는 그런 그 펀드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경쟁적으로 올리는 정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지배력이 좀 생기니까. 현재 생활 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필연적으로 야기되는데요. 처리 용량이나 처리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 소각장에서 상대적으로 행정 처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민간 사업장이 소각 시설이 뭐 이런 걸 안 지킨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뭐라 해야 좀 가도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소각 용량이 200톤이다 그러면은 그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는 거죠. 200톤이면 조금 더 뭐 230. 현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사업장에서는 수익이 된다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소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행정처분한 내용에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규정에 맞춰 소각하도록 제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얼마만큼 그 업체가 양심적으로 그다음에 자기가 물론 이것이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기업이지만 그 어떤 마인드의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냥 기대는 수밖에 없죠. 게다가 북이면 지역은 이런 민간 소각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이나 건강 면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사 이 기준치 이하로다가 이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집중이 돼 있으면은 총량적인 면에서 이제 대기질을 급격하게 저하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소각 시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밀집이 돼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의 대기질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그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 10일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4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과 악취의 피해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청원을 받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북이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각장이 과밀하고 주민들의 질환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영향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민간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근간에는 법규를 준수하기보다는 이익 추구에 집중하는 민간 소각장에 대한 불신과 관리 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않아서 환경이나 건강 측면에서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에서 출발한다 하겠습니다. 그 매립에서 지금 이제 소각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공영시설이 사실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 민간시설이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맡겨버리고 그러면서. 그럼 공영소각장은 어떨까요?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고, 일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전국 단위에서 발생합니다. 여기는 뭐라 해나 이윤을 남기고 이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보다는 안전하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 기초 시설로 보는 거니까 어떤 개인 기업체하고는 조금 이 공영소각장 또한 설립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휴암동 지원 주변 마을이라 그러죠. 주변 마을 쪽에서는 지원금이 아무래도 나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불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닥 많은 거는 아니에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저희가 지원금은 쓰레기 봉투의 봉투값의 판매 금액의 10%를 그 지원금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한 가구당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보통 다 다른데 가구당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인간의 삶은 숨으로 시작해 숨으로 끝납니다. 세상에서 나오자마자 첫 숨을 들이쉬고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세상과 하직하는 게 우리들 인생입니다. 깨끗한 공기는 근본적 차원에서 인간 존재의 핵심인 숨의 원천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영동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7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중형 태풍의 기준이 초속 25m 이상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주변에 떨어질 만한 시설물이 없는지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3월의 두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절기도 날씨를 아는 건지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내일 청주의 낮 기온은 영상 17도가 예상되고 특히 모레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영상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은 맑은 하늘로 출발하겠고 오전까지도 바람은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16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영동이 영상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돌풍의 고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 7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에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 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의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